행복은 멀고도 애매한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말을 얼마나 쉽게 입에 올렸던가요?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게 살겠다. 행복을 찾아보자.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연하고 부담스러운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면 그 안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행복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배고픔이 없는 것, 추위가 없는 것, 외로움이 사라진 것 말입니다. 5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더 완벽한 사랑.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소박한 순간들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요. 아침에 따뜻한 차를 끓이며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책장을 넘기며 종이의 사각거림을 느끼는 찰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놓쳐버린 진짜 행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혼자 있으면 뭔가 결핍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순수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추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을 찾는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은둔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욕망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을 삶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끝없이 돌아가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퀴 말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니 좋은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 승진이 필요했고 승진하고 나니 더 큰 성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뛰어왔는데 정작 어디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후회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바퀴에서 잠시 내려와서 쉬어가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원하는 것과 그냥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때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각 단계에는 그 단계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깊이가 있듯이 인생의 후반부에는 젊은 시절에는 얻을 수 없었던 특별한 지혜와 평온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하고, 빨리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천천히,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깊은 우정, 진실한 사랑, 내면의 평화,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좀 더 현명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마저도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지혜로워졌다는 증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고 얕은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솔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가 떠오릅니다. 춥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고슴도치들처럼 우리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더 진실하게, 더 깊이 있게 다가갑니다.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모두 내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면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상황에 많이 휘둘렸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남들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초조해지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부의 변화에 덜 민감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추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하루, 실수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던 하루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큰 성취나 위대한 업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를 고통의 해결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내 고통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외로운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로부터 진정한 연민과 사랑이 태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낯선 사람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를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그림을 감상할 때, 좋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일상의 고민과 걱정을 잊고 순수한 미적 경험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예술을 소비했다면, 이제는 예술과 대화합니다. 같은 곡을 들어도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같은 책을 읽어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더 깊은 감수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배경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추구합니다. 산책을 하며 나무들과 대화하고, 꽃들의 향기에 마음을 열고, 새들의 지저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은 모든 고통의 종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한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욱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 그냥 따뜻한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급하고 불안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때는 충고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고생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정도로 한정합니다. 결국 각자의 삶은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젊을 때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좋은 차, 큰 집, 명품 시계, 많은 돈.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외부의 소유물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때로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차라리 간소하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쇼펜하우어적인 삶이란 거창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수행들을 통해 조금씩 내면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고 생각해 보는 것,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바꿔갑니다. 독서도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을 읽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많이 읽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깊이 읽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도 오래 생각해보고 내 경험과 연결해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글쓰기나 일기 쓰기도 좋은 수행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들이 스쳤는지 기록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고통도 기쁨도 모두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어내며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 여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깊이 느끼고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조용한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요한 평안 말입니다.